안녕하세요. 해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11월 22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는 어제 비트코인이 좀 이제 하락을 했는데, 지금 비트맥스 롱숏 청산된 부분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차트, 그리고 비트코인 장채님이 의견 주신 부분 살펴보고, 도미넌스 차트, 리플 달러 차트, BTC 차트, 그리고 원화 차트 같이 보고, 제이 강님이 리플 의견 주신 거,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 원화 차트 보고, 그리고 이제 Q&A 보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비트코인 어제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롱이 또 한번 청산이 됐습니다. 금액은 2억 2천만 달러, 2억 2천만 달러니까 원화로 한다라고 하면 한 뭐 2,300, 400억 정도가 또 이제 롱 물량이 청산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롱 물량이 어제 하락이 나오면서 청산이 됐다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비트코인 차트로 돌아가서 먼저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월봉 차트를 보고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제 리플님이 의견을 주셨었는데, 이 파란색이 보시면 이제 10월 이동평균선이고요. 이 빨간색이 이제 20월 이동평균선입니다. 그래서 이 10월 이동평균선과 10월 이동평균선과 20월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났을 때 상승장으로 진입을 했다. 그리고 이렇게 데드 크로스가 났을 때는 이렇게 조정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의견 주셨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제 10월 이동평균선과 20월 이동평균선, 빨간색이 이제 20월 이동평균선입니다. 그래서 골든 크로스가 났어요. 골든 크로스가 났고, 지금 이제 10월 이동평균선이 올라오면서 이제 이 10월 이동평균선 살짝 이탈해서 이제 깬 모습을 보이는데, 뭐 아래 꼬리 달고 이제 월봉이니까 봉 마감해서 이제 위로 올려서 이 부분 이제 올라가면 된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10월 이동평균선 터치를 하거나 살짝씩 이렇게 상승장에서도 이탈했다가 아래 꼬리 달고 이제 올라오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뭐 상관없다라고 보고, 일단 골든 크로스가 난 이후에 어떤 식으로 시장이 진행됐었는지 본다라고 하면 2012년도 이때 이제 12년도에는 이제 20월 이동평균선이 안 보이는데 이 올라와서 여기죠. 12년 2월달 초에 이렇게 10월 이동평균선에 안착한 이 자리부터 이 자리를 이제 지금 위치라고 본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상승장 채널 상단까지 올라오는, 그게 아니라 이제 그 뭐 2017년도 패턴으로 본다라고 하면 16년도 4월 달에 이렇게 이제 골든 크로스 만들어지고, 이때부터 17년 말까지 채널 4분의 3까지 올라오는 이런 상승장이 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에서 2012년 패턴으로 채널 상단 부분까지 뭐 올라온다거나, 아니면 2017년 패턴으로 뭐 4년 주기설에 맞게끔 해서 채널 뭐 4분의 3까지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이 금액 자체가 뭐 50만 달러가 둘 다 넘어갑니다. 둘 다 넘어가고, 어제 이제 리플님이 의견 주셨던 거는 이 상승폭이 비율이 점점 작아졌기 때문에 2017년도 상승폭의 41%를 줄여서 상승 목표치를 계산해 본다라고 하면, 그때는 상승 목표치가 한 15만 달러 그 정도로 이제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의견 주셨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고, 일단 지금 위치가 보시는 것처럼 골든 크로스 만들어지고 10월 이동평균선까지 눌러졌기 때문에, 그리고 채널에서도 채널 바닥에 있는 거죠, 현재 위치가. 그렇다라고 하면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지금은 이제 매수해야 되는 아주 싼 위치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지금 이 가격대는 올해 초에 이 4,200달러 돌파하기 전에 이렇게 채널 바닥에 있었던 한 3,700달러에 사는 것과 저는 이제 동일하다라고 봅니다. 3,700달러에 비트코인 샀던 것과 동일한 위치에서 사는 거다. 물론 이제 가격은 지금 뭐 2배 이상 올라와 있는 가격이지만, 그건 이제 절대 가격만 올라왔지 그 사는 위치는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그만큼 이제 지금은 좋은 위치에 있다라는 겁니다. 매수하기에 좋은 위치에 있다. 하지만 이제 비트코인, 뭐 내가 처음에 이제 이 시장에 진입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상 비트코인도 일정 부분 포트폴리오를 뭐 마련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알트코인들 산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비트코인도 매수 시기가 될 수 있겠지만, 지금 제가 이제 비트코인 이렇게 또 매수하기 좋은 위치다 라고 설명드렸다라고 해서 뭐 다른 알트코인을 매도해서 지금 이제 비트코인을 사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지금은 일단 이번 상승장은 이제 알트가 먼저 주도하는 상승장이기 때문에 알트코인으로 수익을 취하고, 물론 이제 비트도 올라올 겁니다. 비트도 이때처럼 이렇게 채널 다시 채널 4분의 1 라인까지 올라오든지,
아니면 채널 4분의 1 라인을 살짝 돌파해서 넘어가고 안착하는 뭐 그런 위치까지 상승을 해주든지, 일단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이제 비트코인도 상승하고 이제 알트코인도 상승을 하는데, 알트코인이 좀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위치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일단 큰 그림에서 먼저 이제 설명을 잠깐 드렸고, 주봉에서 보면 지금 뭐 40주선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120주선 검정색 120주선 지지받고 지금 반등 나왔고, 어제 하락 나왔던 자리가 또 이제 120주선 터치를 하고 반등이 아래꼬리 살짝 달고 지금 반등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4시간봉에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제 이 비트 스탬프 같은 경우는 이 추세, 고점을 연결하는 추세를,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죠. 이 초록색, 이 추세를 돌파하지 못하고 지금 이 추세선 맞고 떨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고, 채널 이제 바닥까지 찍었어요. 바닥까지 찍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이 비트 스탬프 차트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직까지 하락 추세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는데, 업비트 원화 차트 같은 경우는 좀 다르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업비트 원화 차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 지금 보시면요, 일봉 차트인데, 지금 이 고점 6월 27일 이 고점 연결하는 이 지금 빨간색으로 체크되는 이 추세선을 이때 이제 10월 26일 장대 양봉 만들면서 돌파를 했죠. 돌파를 하고 그 다음에 돌파한 이후에 121선 맞고 지금 조정 받았습니다. 조정을 받았는데, 조정 받으면서 이제 하락쇄경 형태로 진행되다가 하락쇄경 아래로 뚫고 지금 이제 트랩 만들어줬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트랩 만들어주고 어디까지 눌렀느냐, 어제 일단 지금 이 9,300달러에서 뭐 돌아 나갈 수도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눌렀습니다. 뭐 한 번 더 누른 이유는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뭐 비트맥스 롱 물량 청산시킬 금액이 한 2억 달러 정도 되는 금액이 있었기 때문에, 세력 입장에선 당연히 이 9,300달러, 죄송합니다. 9,300달러 아니에요. 900만 원, 930만 원, 죄송합니다. 930만 원에서 추가적으로 하락시켜서 뭐 890만 원까지, 이 정도 하락에 2천억 원을 수익을 취할 수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뺄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원화 차트에서는 이 추세선까지 눌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돌파가 된 이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까지 깊게 이제 눌러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대신 눌러줬지만 이 저점은 훼손하진 않았습니다. 일단 저점을 높인 상태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직까지 확실하게 이제 반등이 나오려면 이 하락쇄기를 넘어가서 다시 이 하락쇄기를 돌파해주는 그런 그림이 나와야지, 일단 이번 이 하락쇄기에서 트랩 만들고 돌파해서 넘어가는 그 그림이 완성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직까지 일단 지금 비트맥스 봤을 때는 거의 이제 저점이 확인됐다라고 보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 좀 더 눌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정도 이런 식으로.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추세선 따라서 이 저점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만약에 다시 또 롱물량이 늘어났다 라고 하면 여기서 음봉 만들어서 이렇게 떨궈줄 수 있는 겁니다. 세력 입장에서 만약에 뭐 880만원까지 다시 빼서 비트맥스 이런 마진 거래해서 추가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세력 입장에서 하루 이틀 더 누르고 돌려세워서 넘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 설명을 드리고, 네, 그럼 다음으로 장채님이 비트코인 차트 의견 주신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채님이 이제 비트코인 달러 일봉 차트고요. 비트스탬프 보시면 이제 로그가 적용 안 된 차트 같아요. 2017년도 이렇게 이제 8, 9월 달에 이 고점과 그 다음에 하락장 2018년도 이때 저점들 이렇게 추세를 연결을 해보면, 지금 이렇게 이게 아마 어제 올려주신 차트니까 살짝 공간이 남아있다, 추가적으로 아마 이 정도까지 빠질 수 있다 라는 이제 의미로 차트 이제 의견 주신 것 같고, 이 라인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의견 주셨는데, 일단 그러면 어디까지 오늘 추가적으로 어제 조정받은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이제 그 부분을 비트코인 차트를 이제 보면서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장채님이 의견 주신 차트 추세선 이렇게 그려보면 2017년도 8월 말, 뭐 9월 초 이 고점과 2018년도 이 저점들 이렇게 추세선을 이렇게 연결을 해 보면, 지난번 이 7,300달러 이 라인과 그리고 어제 하락했던 이 라인이 이제 만납니다. 살짝 이제 어제 하락했던 게 좀 높긴 하죠. 이렇게 만나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자리에서 반등이 나왔다,
의미 있는 자리에서 이제 반등이 나왔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장채님이 이제 비트코인 차트 의견 주신 부분 같이 봤고, 다음으로 그러면 도미넌스 차트 이제 보겠습니다. 도미넌스는 어제 이제 비트코인 하락하고 다른 알트코인 빠질 때 이제 리플을 제외한 나머지 알트코인들, 시총 좀 높은 알트코인들이 추가적으로 이제 많이 하락을 하면서 도미넌스는 올라왔어요. 추가적으로 올라와서 지금 이제 68.47까지 올라와 있는데, 여기 일봉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20일, 50일, 120일 이렇게 이제 역별되어 있다고 말씀드렸고, 아직까지 이제 20일 이평선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20일 이평선까지 올라왔다가 20일 이평선 저항 맞고 다시 지금 이제 쉬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이 역배열된 상태에서 이렇게 이평선에 20일 이평선에 이제 매달려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 68.3과 이 68.8 이 라인이 좀 중요한 이제 지지 라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라인에서 이 박스 안에서 계속해서 이제 갇혀 있는 모습이고, 다만 이제 이 120일 이동평균선을 본다라고 하면 이 올라오던 120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수평으로 만들어졌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빠져준다라고 하면 120일 이동평균선을 당겨주면서 아래로 방향성을 이제 돌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도미넌스는 추가적으로 상승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제 120일 이평선 오히려 저항 맞고 떨어지거나, 여기서 그냥 바로 이제 빠지는 그런 형태로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도미넌스 차트를 설명을 드렸고, 다음으로 그럼 이제 리플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리플 달러 차트를 보기 전에 먼저 리플도, 그럼 이제 리플 원화 차트와 이더리움 원화 차트 먼저 설명드리고, 리플 달러 차트 BT 차트를 제이 강님이 의견 주신 그 부분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리플 원화 차트예요. 원화 차트 설명을 드리면 지금 288원인데, 일단 이 추세선 4시간 봉에서 먼저 볼게요. 4시간 봉에서 보시면 이 고점 있는 이 스웰 때 슈팅 나왔던 부분 제외하면 이렇게 이제 고점을 연결하는 추세선을 그렸을 때, 이 추세를 일단 돌파를 해야지 이 하락 추세를 일단 넘어가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좀 더 여유 있게 본다라고 하면 4시간 봉에서 50 이동평균선을 돌파하게 되면 일단 하락 추세는 넘어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아직까지 오늘 이제 좀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일단 이 추세선을 완전히 돌파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하락이 완전히 마무리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그럼 이제 어느 정도에서 이 하락을 마무리하고 상승 진행될 거냐라고 이제 보면, 저는 이제 뭐 거의 다 왔다라고 보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데칼코마니 형태로 이제 볼 수 있다라고 했죠. 지금 이제 이 위치를 보시면 이렇게 타원을 하나 그려드릴게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예, 이렇게 타원을 그려서 이 그림을 보면 이렇게 이제 보여지죠. 이제 이렇게 하락 나오고 반등을 했다가 머리를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같은 패턴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모양이 완전 똑같지 않죠. 이때는 약간 계단식으로 상승하고 수렴하고 상승하고 수렴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됐고, 지금 그냥 쭉 이렇게 흘러내리는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됐는데, 기간을 보면 지금 이때 이 왼쪽 팔을 만들었던, 이게 그냥 역회된 숄더라고 그냥 할게요. 변형된 역회된 숄더라고 보면, 이렇게 이제 왼쪽 팔 마지막 만들었던 날짜가 9월 24일입니다. 9월 24일이고 이 머리 만들었던 중심, 이 데칼코마니 중심 날짜가 10월 24일이에요. 그리고 그럼 이제 한 달이잖아요. 한 달이니까 한 달을 또 체크를 해보면 11월 24일이 이제 여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9월 24일 이 저점까지는 아직까지 빠지진 않았어요. 이 9월 24일 저점이 274원인데 아직 이제 이 자리까지 내려오진 않았고, 지금 이 추세선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추세선 맞고 흘러내리면서 날짜를 채우고 그 다음에 넘어가주는 뭐 그런 형태로도 진행될 수 있다. 근데 이제 어찌됐든 뭐 거의 다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리플 차트 설명드렸고, 리플 차트, 어제 제가 리플 차트와 이더리움 차트 그리고 비트코인 차트가 거의 뭐 모습이 비슷하다, 이 데칼코마니 형태로 진행되는 게 약간의 모습이 차이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저는 이제 동일하다라고 본다. 왜냐면 이 9월 24일까지 이 9월 24일 찍었던 자리까지 거의 다 동일한 위치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 패턴만, 이 모양만 살짝씩 변형을 줬지, 이더리움, 비트코인, 리플 이 세 개가 결국에는 뭐 조삼모사 똑같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어떤 거는 먼저 올랐다가 조정을 줬고, 어떤 거는 뭐 횡보하다가 펌핑 주고 그 다음에 다시 조정 주고, 어떤 거는 그냥 횡보하고 이런 식인 거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보시면 횡보하다가 눌러주고 급등 나왔다가 다시 조정받고, 뭐 리플 같은 경우는 보시면 조정 주고 반등했다가 다시 하락했다가 뭐 반등이 나오겠죠. 이더리움은 하락했다가 그냥 횡보했다가 머리 만들어주고 다시 횡보했다가 다시 하락 나온. 이더리움도 보시면 이렇게 이 10월 24일 중심을 놓고 보시면 동일하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타원을 하나 그려볼게요. 아까 뭐 리플 그렸다. 타원이 안 그려지는데, 이렇게 이제 타원을 그려보면 이더리움도 이제 동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10월 24일 중심으로 해서 같은 형태로 데칼코마니 형태로 진행되고 있어요. 9월 24일 장대 음봉, 그 다음에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팔 만들기 전에, 그 오른쪽 팔을 그럼 언제 만드냐? 이때 만들겠죠. 이제 11월 24일, 24일 이렇게 24일 이렇게 이제 만든다라고 보면 지금 만든 모습은 뭐냐? 이때 이제 왼쪽 팔 만들 때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한번 깊게 눌러줍니다. 이 왼쪽 어깨에서 이제 왼쪽 팔 깊게 누르고 이제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을 지금 마지막에 이제 만들고 이더리움도 이제 올라가는 그런 형태로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이더리움 차트도 결국에 이제 뭐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이 9월 24일 위치와 다 같은 위치까지 내려왔어요.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이제 보시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리플 BT 차트 잠깐 볼게요. 리플 BT 차트 보면 지금 이제 이 10월 25일 비트코인이 급등했던 이제 10월 25일에 리플 BTC 마켓이 이렇게 급락이 나왔죠. 급락이 나오고 지금 보시면 이 121선, 이 내려오는 121선을 돌려주는 작업을 여기서 한 겁니다. 이렇게 121선이 돌아나가는 이 시간을 여기서 이제 만들어 준 거고요. 보시면 이 20일 이동평균선에 한 번도 안착을 못 했었죠. 이 10월 25일 하락 나온 이후에는 20일 이동평균선에 안착을 못 하다가 이렇게 어제 장대 양봉 만들어주면서 20일 이평선에 안착을 했습니다. 안착을 했고, 안착한 이후에 지금 이제 안착한 이 자리가 보시면 이 두 번째 삼각수렴 중심 위에 있고요. 첫 번째 삼각수렴 중심은 아직까지 넘어가지 못한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 첫 번째 삼각수렴 자리, 이 자리가 이제 3189 사토시인데 이 3189 사토시 지금 저항 맞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처음 수렴했던 이 자리에, 죄송합니다. 지금 맞아요. 3189 사토시 이 저항 맞고 있고, 여기를 이제 넘어가 주게 되면 그 이후에는 저항 라인이 3300 사토시다. 3320 사토시가 이제 저항 라인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BT 차트 보고 다음으로 그러면 제이캉님이 리플 의견 주신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알게 된 해외 트위터 이제 분석가의 게시글을 공유합니다. 2017년 알트 도미넌스 상승 대비 리플 상승 시기로 보아 아직 XRP가 뛰어나갈 시간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이제 의견을 이 해외 트위터 하시는 분이 이제 의견 주셨고, 이 부분을 이제 먼저 볼게요. 이분도 이제 몇 번 봤던 분인데 이분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7년도 리플 달러 차트, 2019년도 현재 리플 달러 차트 이렇게 비교해서 올려줬고,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위치랑 비슷합니다. 우리도 이제 2017년도 3월달로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위치로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림 자체가 좀 달라진다. 그리고 시간이 좀 더 이제 필요해 보인다. 그렇게 이제 의견을 줬는데, 그 이유가 이분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 알트 도미넌스 차트를 보시면, 잠깐만요. 이게 안 보이는데, 이 알트 도미넌스 차트가 2017년도 같은 경우 2017년도 모습, 이게 자꾸 이제 이것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요. 2017년도 위치와 2019년도 현재 위치를 보면 지금 알트 도미넌스가 이렇게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미 이제 상승이 진행됐는데, 현재도요 진행이 됐는데 리플은 이제 못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의미를 써주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보니까 이 알트 도미넌스 차트가 약간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이렇게 올라가는 건 맞습니다. 이 올라간 거 맞는데, 이거는 이제 마켓캡 어더스 도미넌스여서 아마도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알트 도미넌스 차트랑 약간 다른 도미넌스 차트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시총이 작은 그런 알트 코인들을 모아놓은 도미넌스 차트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시총 작은 소형주들 차트들을 봤을 때 그 차트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미 상승이 진행됐다 라고, 이제 뭐 중형주라든가 중형 코인들 중에 이미 이제 장기평선 넘어간 그런 종목들을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도미넌스가
이미 이제 저항 라인 돌파해서 상승 진행하는 것처럼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는 알트 도미넌스 차트 같은 경우는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68.3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100에서 68.3 뺀 부분이 이제 알트코인 도미넌스 값이 돼야 되고, 이 코인 트레이더에 있는 알트 도미넌스는 코인 트레이더랑 트레이딩 뷰랑 값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코인 트레이더에 있는 이 알트 도미넌스 차트를 보시면 뭐 근데 크게 다르진 않아요. 33.9라는 거죠. 현재 위치가 33.9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해외 트위터 분이 올려준 이 알트 도미넌스 차트랑 그림도 약간 다르고, 그리고 그림도 약간 다르고, 그 다음에 이 값도 약간 다르다. 이거는 지금 이제 여기에 올려놓은 이 차트는 그 트레이딩 뷰에서 검색을 하시면 이 어더스 도미너스로 검색했을 때 나오는 차트입니다. 제가 이제 이 차트를 오늘 열진 않았는데, 일단 이 차트는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긴 해요. 올라와 있긴 한데, 알트 전체를 표현하는 이 도미너스 차트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직까지 이 저항 라인을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에요. 이 33점, 이 34.5, 이 34.5를 넘어가 주면 그때는 이제 확실하게 상승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34.5. 2017년도 도미넌스 위치로 봤을 때 이제 이 자리가 되겠죠. 이때는 이 자리 보시면 이때 이렇게 지지받고 깨고 내려온 이후에 다시 흘러내리다가 한번 훅 떨궈, 이 저점 높인 상태에서 떨궈주고 돌파하기 전에 이렇게 저항을 받습니다. 이게 좀 잘 안 보이실 것, 확대를 할게요. 여기를 확대를 해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확대를 해서 이제 이 자리를 보면 이렇게 2017년도 모습인데, 2017년도 3월달 알트 도미넌스 넘기 전에 보시면 이렇게 쌍바닥 짝꿍대기 형태로 진행되고, 그 다음에 올라와서 저항 맞고 급등하기 전에 이렇게 저항해서 지지부진한, 어떻게 보면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68.3에서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형태로 알트코인 도미넌스도 이렇게 진행되다가 돌파가 되면서 이렇게 슈팅이 나왔어요. 지금 자리가 어디냐? 지금 자리가 지금 33.9인데, 아까 이제 봤던 2017년도 3월 달에 슈팅 나오기 직전에 이렇게 쌍바닥으로 짝꿍댕이 형태로 저점 높인 상태에서 저점 찍어주고, 그 다음 반등 나오고 이렇게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그 자리로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만 돌파가 되면 그때는 이제 2017년도 3월 달처럼 슈팅이 나올 거라고 보고, 아까 그래서 그 해외 트위터 분이 올려준 차트랑 약간 다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해외 트위터 이분은 지금 이제 알트코인은 이미 상승이 시작됐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리플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더 다소 걸려 보인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조정을 좀 더 내려와서 조정받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올라와서 장기평선 돌파하고 안착하고 상승 나와주는 이런 형태로 진행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보인다. 다른 알트코인에 비해서, 이런 이제 의견을 주신 거고, 저는 이제 아까 이더리움 그리고 리플 차트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더리움 리플 움직일 때, 물론 이제 중형 알트코인들 중에 이미 어떻게 보면 상승장을 알리는, 그래서 장기평선 돌파하고 완전히 안착하고 지금 이제 물론 이제 조정을 받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눌러주는 거죠. 장기평선 돌파한 이후에 눌러주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종목들도 있지만, 대형 알트코인, 이 10위권 안에 있는 알트코인들 움직일 때는 리플이 어떻게 보면 오히려 다른 10위권 안에 있는 다른 대형 알트코인들보다는 좀 더 빠른 타이밍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선두권으로 먼저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지미리님이 또 이제 트위터, 해외 트위터 이 크립트 호크라는 이분이 이제 올려주신 리플 차트를 또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의견도 있다라고 이제 의견 주셨는데, 이분 의견은 이렇게 이제 파동 형태로 봤을 때 3, 4, 5파가 진행돼야 되고, 5파 안에서 또 1, 2, 3, 4, 5가 진행된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이 하락 3파가 진행 중에 있고, 하락 3파, 4파, 5파까지 진행이 됐을 때는 0.12달러 정도까지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의견 주셨어요. 이거는 저는 이제 물론 이제 뭐 이렇게 될 확률이 아예 없냐, 뭐 0.1% 없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확률은 있는 건데, 가능성을 놓고 봤을 때 여기에서 이렇게 조정받을 확률이 높냐, 아니면 지금 여기서 아까 제가 보고 있던 이 어떻게 보면 데칼코만 형태로 이 바닥을 똑같은 높이에서 찍어주고 반등해주는, 그러니까 지난번 한 275원 근처까지 조정을 주고 올라가는 형태로 진행될 수 있겠냐라고 하면, 저는 지금 위치에서 어느 정도 조정을 마무리하고, 지금 이제 이 라인이죠. 이 라인에서
조정을 마무리하고 이 데칼코마니 형태로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여기서 이제 반등 이번에 나온다라고 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장기 평선들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289원, 285원까지만 올라와도 장기 평선에 안착하는 그런 그림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랑은 다르다는 거죠. 똑같은 높이로 올라와도 이때는 장기 평선 밑에 있었는데 이번에 올라오게 되면 장기 평선 이 120과 200일 이평선에 안착하는 360일 이평선에 안착하는 그런 그림이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지금 항상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거래가 항상 되잖아요. 누군가는 팔고 누군가는 삽니다. 당연히 이렇게 이런 이 크립토가 아니라 크립토 호크인데, 이분처럼 리플을 보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 0.12달러까지 조정을 받을 거라고 보면 매도를 해야 되겠죠. 매도를 하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대로 지금 이제 이 자리에서 어느 정도 이 정도에서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반등 나올 수 있는 위치에 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지금 리플을 매일 이제 사고 있습니다. 조금씩이라도, 뭐 큰 금액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매일 제가 뭐 트레이딩을 하든 아니면 원화를 채굴한 돈을 가지고 리플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시장을 보는 사람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리플 달러 차트 잠깐 좀 큰 그림에서 보면, 제가 이제 이 라인에서 이 0.12달러면 아까 이제 저 크립토 호크님이 이야기한 0.12달러면 어디냐면요, 여기입니다. 여기 0.12달러가 지금 이제 이 자리인데, 이 자리까지 빠질 수 있느냐라는 거죠. 이 자리까지 빠질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보지 않는 게, 지금 보시면 이 고점 찍고 조정을 줍니다. 조정을 주는데 이 조정 주고 반등이 나와서 횡보를 하죠. 횡보한 중심은 2017년도에 보시면 0.006달러예요. 0.006달러고 이때 조정 줬을 때 0.0037까지 찍고 올라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물론 중간에 이 끝자락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한번 아래 꼬리 길게 달고 또 올라오기도 했고요. 이번에 이렇게 하락 나왔던 이 2017년 고점 찍고 조정을 받았던 이 저점, 최저점, 그러니까 지금 이때 자리로 이야기하면 뭐 이 자리가 되겠죠. 이 자리가 어디냐라고 하면 이제 현재 위치입니다. 0.26달러, 0.26달러. 그래서 이때 2016년도, 17년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바닥에서 박박이면서 횡보하고 올라왔던 이 패턴과 비교해 봐도 지금 이 자리를 깨고 이 0.26달러를 깨고 0.12달러까지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는 거는 좀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RSI도 마찬가지. RSI도 지금 주봉 RSI도 보시면 지금 이 39, 거의 40 라인까지 내려왔어요. 보시면 40 라인까지 내려왔고, 이 40 라인, 이때 이제 반등 나오기 전에 2017년도 3월 달에 보시면 이와 같이 이 40 라인 찍고 반등을 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찍어줬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 충분히 이제 반등 나올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뭐 이렇게 하락 의견도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그러면 이제 Q&A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Q&A로 들어가서 팬더님이 써주신 내용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해킹당했다는 이제 내용인데, 금일 오후니까 이제 어제입니다. 어제 하루 전에 써주신 내용이니까, 오후 5시 52분에 암호화폐 출금에 대해서 유선으로 확인 후 출금 진행을 도와준다는 문자가 왔고, 모바일로 들어가 보니까 리플 코인이 없어졌대요. 그래서 5시 56분에 상담사 직원분과 통화를 해서 리플 출금 진행했냐는 걸 물어보니까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해서 해킹이 됐다고 일단 출금 정지를 시켜달라고 했답니다. 그 이후에 추가로 또 이제 갖고 있지도 않은 뭐 모네로가 뭐 출금됐다, 이런 연락이 왔고, 스텔라 코인이 또 출금 승인이 돼서 출금이 됐다, 매도를 이제 걸어놨는데 그것까지 취소를 하고 출금이 이제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거를 이제 조치를 취하셨어요. 조치를 취하셨는데, 조치 취하신 내용을 먼저 읽어볼게요. 팬더님이 오늘 이제 그 회사에 방문을 하셔서 출금 자료, 로그인 자료 받아서 용인 동부경찰서 사이버 수사대에 접수를 했고, 정말 황당한 건 어제만 나도 모른 4번의 로그인을 시도를 했고 3번은 성공, 1번은 실패, 이렇게 뜨네요. 저한테는 로그인 문자 또한 온 적이 없으며 나도 모를 누군가 내 코인을 이렇게 쉽게 탈취한다는 게 정말 이제 어이가 없다,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제가 이제 항상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거래소에 우리가 넣어 놓는다고 해서 완전하게 이게 보안에 뭐 완벽하게 되는 게 아닌 겁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 이제 아이디가 우리가 이제 흔히 쓰는
이메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뭐 네이버 이메일, 뭐 구글 이메일 이런 이제 이메일 주소가 아이디가 되다 보니까 이메일 주소는 또 노출이 많이 돼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메일 주소와 비번만 알면 어떻게든 이제 이메일로 들어가서 뭐 이메일에 내가 이제 해놨던 뭐 비번들 만약에 저장을 해놨다라고 하면 이제 그런 거를 해킹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뭐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메일 관리도 철저하게 돼야 되고 거기에 더해서 좀 번거롭다고 하더라도 OTP 설정, 구글 OTP 설정 하시고 최종적으로 출금을 할 때는 전화 승인이라든가 문자로 해서 내가 본인이 항상 내 핸드폰으로 마지막 최종 승인을 눌러야지만 출금이 되게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일단 그 부분까지 돼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이메일 관리 그리고 또 이제 각각 거래소의 보안, 그러니까 보안 관리를 내가 이제 등급별로 할 수 있는데 최대치로 해 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커님이 써주셨어요. 예전에 이제 사무엘님이 올려주신 그 보안 관리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몇 개 안 하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때 이제 사무엘님이 해주신 걸로 이렇게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만약에 상승장이 온다고 해도 우리가 이게 이제 상승장이 왔는데 내가 상승장 오기 전에 내 암호화폐를 거래소에서 털리게 된다거나 거래소가 해킹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내 어떻게 보면 이런 보안 관리를 신경 안 써서 해킹을 당해서 털리게 되면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항상 좀 불편하더라도 좀 까다롭게 절차가 이제 복잡하게끔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메일도 마찬가지로 이메일도 저 같은 경우는 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아예 이메일 로그인도 못하게, 그러니까 대전, 제가 살고 있는 대전에서만 이메일도 로그인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로그인 시도하면 다 시도하는 것 자체가 뜨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 노출되는 이메일과 이메일 아이디와 그 다음에 내가 로그인하는 그 아이디를 변경을 해서 따로 이제 분리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이제 몰랐었는데 그때 이제 사무엘님이 이제 알려주셔서 그 부분도 했고, 메일도 이제 함부로 열면 안 되고요. 이렇게 공공장소 와이파이도 저 예전에는 이제 카페 같은 데 가면 그냥 공공장소 와이파이 썼는데 이 얘기 듣고 나서 그때부터 안 써요. 그냥 제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그냥 LTE로 제 개인 그걸 사용합니다. 데이터를 사용하고 이 데이터 비용 진짜 몇만 원 아끼려다가 엄청난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조심하셔야 되고 이메일 비번 관리 철저하게 하시고 번거롭더라도 OTP 설정 꼭 하셔서 그리고 최종 출금될 때는 본인 승인을 꼭 거쳐야지만이 출금이 될 수 있게끔 아니면 이메일 컨펌을 꼭 해야지만이 승인이 될 수 있게끔 해 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게 번거로우니까 못하겠다가 아니라 이거는 돈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꼭 배워야 된다. 이게 진짜 가치가 나중에 미래 가치가 10억짜리라고 하면 이걸 안 배우겠냐라는 거죠. 배워서 이제 꼭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이제 팬더님 일단 그 경찰서 동부 경찰서에 사이버 수사대 접수를 하셨다고 하니까 원만하게 이제 해결이 돼서 반드시 이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혹시 찾게 되면 또 이제 이야기를 남겨주시면 그때 이제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 글을 혹시 이렇게 관리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저도 이제 이거 저장해서 제가 항상 몇 번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저장해 놓으시고 이대로 꼭 지켜서 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님이 올려주셨던 글 이렇게 상승장 전에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해킹당하면 가장 최악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그러면 다음으로 네페르티티님이 오래간만에 이제 글을 써주셨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베팅의 마무리를 저는 오늘 하긴 했지만 시장이 수익을 줄 때는 11월 23일 이후부터 12월일 겁니다. 잘 견디시고 목표한 가격에 잘 매도하시고 시장 대응을 잘 하시길 힘들게 걸어온 길 포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써주셨고 일단 좋은 타이밍에 베팅 마무리를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매수 포지션 이렇게 충분히 이제 포지션을 이제 매수로 취해 놓으셨고 11월 23일부터 올라갈 수 있는 뭐 타이밍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의견 주셨는데 지금 아까 이제 리플 차트 그리고 뭐 이더리움 차트 이렇게 데칼코만 형태로 봤을 때 또 11월 24일 물론 이제 하루 차이가 나긴 하지만 뭐 거의 다 뭐 큰 차이는 없다라고 보면 그날쯤 해서 시장에 또 이제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 이제 송기봉님이 또 리플 차트 의견 주셨던 부분도 11월 이제 24일이 움직일 수 있는 또 자리다 이렇게 이제 의견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봤고 다음 이제 온리 리플님이 써주신 좋은 내용 써줘서 읽어볼게요. 승자는 시간을 관리하며 살고 패자는 시간에 끌려다니며 산다. 그래서 내가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라는 좋은 내용 써줘서 읽어봤습니다. 우리 이제 이상호님이 글 써주신 거 볼게요.
최근 관심사인 지소미아 폐기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제 내일로 이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넘어가는 자정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방어막을 가동 안 하는 것이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시행했던 여러 가지 조치들이 아직 안 보이네요. 오늘 내일까지 유심히 보겠지만 주식 쪽은 아직 그런 것이 안 보입니다. 공매도 쪽도 아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결정될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다음으로 이제 박필부님이 써주신 내용 읽어볼게요. 계속 권유를 했던 지인이 최근 리플을 구매하고 있다가 결국은 다른 잡코인으로 갈아타네요. 정말 어려운 코인이기도 하고 수익을 내는 사람은 극소수라고 생각합니다. 제 지인처럼 갈아타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때가 왔습니다. 정상이 눈앞에 보입니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제가 이제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렇게 펌핑 나오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뭐 특히 이제 업비트 같은 경우는 9시 땡 하면 뭐 한 20-30%씩 펌핑 나오는 종목들이 나오는데, 내가 이제 실력이 돼서 그런 펌핑 나오는 종목들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는 분들은 뭐 들어가서 내가 만약에 오늘 뭐 내일 아침에 이 종목이 펌핑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미리 들어가 있다가 20-30% 수익을 취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되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그게 안 되면 오히려 물릴 수가 있다는 거죠. 오히려 고점에 물리거나 아니면 추격 따라갔다가 물려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렇다고 이제 이걸 자르고 다시 리플로 가면 개수만 줄어드니까 이것도 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 잡 알트에 이제 물린 상태에서 결국에 보면 나중에 보면 처음에 이제 포지션 짰던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에서 주요 알트코인 그리고 비트코인은 하나도 남지 않고 결국에 잡 알트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펌핑 쫓아다니다가 실제 수익 제대로 이제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이제 실력이 돼서 그런 차트들 볼 수 있고 펌핑 나오는 종목들 들어가서 안 물리고 빠져나올 수 있는 분들은 뭐 하셔도 되겠지만, 그게 아닌 분들, 제가 봤을 때 뭐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이제 그래서 못하니까 그거 안 합니다. 그런 분들은 그냥 지금 보면 포트폴리오 짜놓고 내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내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펌핑이 나오는 종목,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들 중에 어떤 코인이 펌핑이 나왔다. 그러면 그런 종목은 오히려 약간 덜어주는, 매도를 하는 그런 전략이 저는 좋다라는 겁니다. 좋고, 매도 계획대로 매도를 하시면 된다. 포트폴리오 짜놓고 뭐 그 자발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시총 낮은 그런 코인들도 매도 계획을 충분히 세웠다라고 하시면 그 계획대로만 매도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쫓아다니면서 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처음에 지금 포지션 짜놓고 내가 처음 세웠던 그 계획대로 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리고 그걸 지키는 게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제 나중에 시장이 뭐 XRP가 지금 이 가격대에서 뭐 전고점 3.2달러 오고 나중에 뭐 3파까지 올라와서 뭐 1.5달러까지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그 수익을 다 취하지 못하는 게 이렇게 중간중간에 유혹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극복하는 것도 저는 이제 중요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공 투자로 되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제 이런 분들이 또 이제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렸고, 아까도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제 나는 이걸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셔도 되지만, 오히려 몇 번 해봤는데 소액으로라도 몇 번 해봤는데 오히려 개수만 잃었다 하시는 분들은 아예 안 하시는 게 좋은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이제 양승현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브렉시트 연기, 미중 갈등, 일부 봉합 등 외부적 위기 요인들이 잠깐 소강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가격 상승이 더디게 진행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도이치뱅크 파산, 브렉시트 실현, 미중 갈등 재현 등 위기적 사건들이 발생할 때를 세력들이 노리고 있다가 상승 트리거로 삼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의견 주셨고, 이제 금은동님이 미중 갈등은 봉합될 것 같지 않네요. 트럼프는 재선을 바라고 어찌저찌 끌고 가고 싶게 했지만 트럼프 재선보다 중요한 게 미국의 패권 유지니까요. 미 의회에서 중국의 빅엿을 먹일 법안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사를 올려주셨고, 기사 내용을 잠깐 보면 이렇게 이제 중국 미 의회 홍콩 인권 법안 등 중국 대릴 법안 150개 이상을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뭐 미국 그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당을 떠나서 지금 이제 중국과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선 이런 법안들을 빠른 속도로 처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미중 패권 전쟁이 쉽게 마무리가 되지 않을 거다라는 이제 의견을 주셨어요. 이렇게 이제 받고, 다음으로 이제 막걸리 17년사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선견지명의 현명스러움과 지혜로움으로 해밀리 사단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해 두시길. 나보다 우수한 인자, DNA를 소유한 자들은 왜 이 개같은 시장에 몸담고 지랄을 해대는가. 이렇게 표현을 좀 과격하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뭐 기업들, 금융회사들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뭐 골드만삭스라든가 JP모건 이 시장에 들어오기 위해서 큰 돈을 투자하고 다 준비를 마쳤습니다. 뭐 벡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대기업들, 대기업들 이야기하면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구글 캐시 프로젝트를 가동한다고 얼마 전에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애플, 아마존 이런 회사들도 이렇게 이제 블록체인 시장에 들어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카카오, 삼성, 그리고 네이버 이런 회사들도 또 이제 블록체인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굳이 우리가 고민하고 선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미 똑똑하고 충분히 우리보다 훨씬 똑똑하고 돈 많은 사람들, 이미 어떻게 보면 기득권층들이 이 시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는 이 시장이 앞으로 가는 시장이다. 그거를 이제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도 준비해서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다만 가격이 지금 빠지고 있으니까 어떤 분들은 야 이거 이러다 이제 시장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리플님이 이제 써주신 내용 잠깐 볼게요. 80년 말 건설 증권주 불장 그냥 보고, 90년대 말 닷컴 때 끝물 타고, 2008년도 서브프라임 때 부동산 투자 못하고, 지금이 제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고 봅니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아마 그전 뭐 80년, 90년 닷컴 버블, 2008년 서브프라임, 물론 이제 90년 닷컴 버블도 이제 굉장히 큰 버블이긴 했는데, 지금 이번에 오는 이 상승장, 이거는 어떻게 보면 100년 만에 오는 화폐가 바뀌면서 4차 산업으로 바뀌는 이런 거기 때문에 몇 가지 상황들이 단순하게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3차 산업 이런 거가 아니라 돈까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법정화폐까지 바뀌는 그런 변화이기 때문에 훨씬 더 큰 어떤 상승장이 올 거라고 보고, 어떻게 보면 너무 빨리 이 시장에서 내리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제 오히려 너무 끝자락에 들어가거나, 아까 이제 90년대 말 닷컴 버블 끝날 때 막 들어가셨다고 했는데, 아마 대부분 대중들은 이 암호화폐 시장도 거의 끝자락에 들어올 거라고 봐요. 완전 성숙 단계에 들어가서 그때는 가격 변동도 크지 않고 먹을 것도 별로 없을 때 그때 이제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대중들이 이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완전 기회라고 저 보고 있고요. 이렇게 좋은 내용 써줘서 같이 이제 읽어봤고, 마지막으로 기사를 몇 분이 이제 올려주셨는데, 그 기사, 이제 숭둥님, 롤로노아 조로님, 그리고 코인참수님, 다 똑같은 이제 기사를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또 이제 줌님도 이제 올려주셨는데, 같은 이제 기사를 올려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안 나오는데, 예, 죄송합니다. 꿈님, 줌님. 제가 적어놨는데, 꿈님도 이렇게 올려주셨고, 이 올려주신 기사는 뭐냐면, 아마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어제 이제 기사가 나왔던 건데, 국회 정무위에서 법안 소위 암호화폐 규제 완화한 특근법 수정안을 통과했다라는 기사입니다. 어제 이제 5시 반에 이 기사가 나왔는데, 기사 내용을 이제 잠깐 읽어볼게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가 암호화폐 거래소 인허가제 관련 요건을 완화하는 형태로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특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초 국제자금 세탁 방지기구 FATF 권고안보다 엄격한 규제가 담긴 특근법 개정안이 논의가 됐지만, 여야 간 의결 조율 과정에서 정보보호 관리 체계, 인증 의무화, 실명 확인, 입출금 개정, 발급 등 일부 조건이 완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정치 상황을 보면 여당이 뭔가 일을 하면 무조건 반대, 야당이 뭔가 일을 하면 무조건 또 여당이 반대, 서로 무조건 반대를 하는데, 지금 이 특근법은 통과를 시켰어요. 통과를 시켰는데, 저는 이 특근법 통과시킨 이유가 뭘까? 결국에 통과를 안 시킬 수 없다는 거죠. 그만큼 여야를 뛰어넘는 그런 어떤 저는 압력이 있었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뭐 이런 얘기하면 또 이제 굉장히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FATF 권고안, 그러니까 FATF가 내년 아마 6월까지로 기억하고 있는데, 내년 6월까지 다 준비를 끝내놓으라고 했어요. 근데 이 준비를 끝내놓지 않으면 분명히 이제 우리나라에 불이익을 줄 거라는 거죠. 불이익을 줄 것이고, 이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 전에 각 나라별로 이런 규제안들, 이런 법들이 다 마련이 돼야 됩니다. 법들이 마련돼야 되는데, 법들이 되려면 이게 뭐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전에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고, 그래서 그런 과정의 하나로 이렇게 이번에 이런 법안이 통과가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지금 여기서 한 가지 마지막 줄 읽어보면 입출금 개정 등 발급 등 일부 조건이 완화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 이제 이거 보면서 상승장, 특히 이제 알트코인 상승장이 진짜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를 좀 느꼈어요. 뭐냐면
지금 이제 입출금이 좀 까다롭습니다. 실제 여러분들 아마 신규 계좌를 만들어 보면 그 신규 계좌 만들고 거기 이제 입금하고 돈을 이제 거래소 보내는 것도 좀 한정적이거나 굉장히 절차가 까다롭고, 내가 만약에 암호화폐 투자하겠다라고 하면 아예 그 은행 계좌 자체를 안 만들어 줍니다. 안 만들어 주고 업빛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신규 받지도 않고 있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신규로 뭔가를 하고 싶어도 절차가 복잡하니까 안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완화시켜 주게 되면 왜 완화시켜 줄까 생각해 보면, 결국에 나중에 지금 이 정도 이런 상태에서 신규가 들어오기 굉장히 까다로운 상태에서 아무리 가격을 올려놔도 사람들이 이 시장 들어오고 싶어도 그 과정 자체가 까다롭다 보니까 포기하거나 아니면 이제 안 들어오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 절차를 간소화해서 대중들이 이 시장에 쉽게 들어오게끔, 펌핑을 충분히 시켰을 때 쉽게 들어오게끔 미리 이게 준비를 해 놔야 된다. 그래서 그 준비를 저는 하는 그 준비 중에 하나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고, 이 준비가 이제 끝나서 신규 계좌, 막 예를 들어서 업빛이 신규 계좌를 받겠다. 그리고 뭐 다른 거래소들, 그리고 은행들에서도 은행 가서 내가 이제 암호화폐 투자할 건데 뭐 통장 하나 만들어 주세요라고 했을 때 진짜 굉장히 쉽게, 아니면 오히려 비대면으로도 통장 만들어서 암호화폐 거래를 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만약에 완화가 된다라고 하면 그때 가격은 아마 이제 우리가 이제 오히려 매도를 할 그 타이밍이 됐을 때 이런 것들이 완화가 돼서 대중들이 이 시장에 쉽게 들어오는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특근법 수정안 통과된 것도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기사다. 그리고 앞으로 진짜 멀지 않은 미래에 좋은 이 알트코인 큰 상승이 저는 이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같이 이야기하고 싶으신 의견, 정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 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